사실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은 생각해보면 결국은 장기 채권이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조금 걱정하고 있는 셀 US 트레이드가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새벽 2시에 미국 20년 장기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입찰 결과가 4.8%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5.1%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증시가 하락을 보인 건데요. 이제 이유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새벽에 미국 시장이 조금 빠졌단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좀 이슈를 가지고 조정을 받은 것 같아서 그동안 보면 시장이 좀 되게 심리적으로는 시장이 세긴 했지만 되게 불안한 심리 속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은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안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사실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은 생각해보면 결국은 장기 채권이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조금 걱정하고 있는 셀 US 트레이드가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새벽에 셀 US 트레이드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시도 보면 상승이 조금 멈추는 상황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상승이 종료됐고 그 다음에 하락 전환 위험이 좀 증폭됐다 이런 상황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뭐 이후에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새벽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장기 채권 금리의 급등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새벽 2시에 미국 20년 장기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 입찰 결과가 4.8%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5.1%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입찰 결과가 이제 공표가 된 거죠. 딱 그 순간부터 이제 증시가 하락을 보인 건데요. 이제 이유는 그 전에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시키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미국을 보면 트럼프가 감세안을 이번 주에 하원 통과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세안 때문에 미국 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 증폭됐던 것 같고 이게 장기 채권의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 채권 30년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주식으로 보면 진짜 롱사인처럼 보이는 추세적 상승 가능성이 증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2시 전까지 증시는 굉장히 연저했었거든요. 이 입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증시는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달러의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금의 상승이 나타났고 그래서 현상만 놓고 보면 채권 급락, 달러 하락, 금 상승 이렇게 셀 US 트레이드가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위험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처럼 전개된 미국 금융시장 동향인 것 같아요. 셀 US 트레이드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현상만 보면 달러도 약했고 급이 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채권이 발작적인 흐름을 보인 것처럼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달러의 약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세가 나타났고 금도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올라왔던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상승이다 라고 볼 만한 그런 수준의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같은 경우 채권 시장하고 그다음에 전체 경기하고 이게 양날의 검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한테 보면은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감세안이라는 게 초기에 감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정부 지출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간 타임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면 초기에는 감세 때문에 실제로 정부 부채가 더 증대될 위험이 있고 이 정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겠죠.
그러니 채권 시장에 공급이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약세, 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요. 근데 반대로 이 감세안이 경기 전체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히든 카드인데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감세는 경기 진작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 미국 경기에는 나쁘지 않은 요소로 작동을 했던 거죠.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작동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발작적인 흐름이 나타났지만 환율 시장이나 금에는 발작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오늘 나스닥 1% 이상 빠지는 등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셀 US 트레이드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정도의 약세였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는 미국의 3대 지수 거기에 이제 러셀 2000까지 4대 지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게 나스닥이잖아요. 근데 지난 새벽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미국 증시는 불안한 심리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회복을 해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회복만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회복의 과정에서 회복 그 이상의 랠리 전환의 개연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게 미국 증시 모습이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내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미 고가 갱신을 하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저께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면 랠리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랠리 개연성 자체가 사라졌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증시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포인트는 그동안 증시가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랠리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랠리 개연성 자체가 사라졌는가? 요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새벽에 끝났었던 미국 시장의 고가 갱신 수준의 랠리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추세적인 변곡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약했던 건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훨씬 강했듯이 덜 오르고 랠리 형태라기보다는 회복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약세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좀 멈출 수는 있겠다. 하지만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랠리 전환 개연성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요 정도 수준으로만 대응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미국 금융시장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에 대한 저의 해석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식은 대응을 하는 거지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 정도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요 정도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더 악화되면 그때 가서 더 크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미국장이 끝났느냐 미국장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 큰 틀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려고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새벽까지 나타났다는 흐름에서는 그 정도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별 흐름들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시장이 끝났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과정일 텐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틀릴 위험은 똑같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렵게 결론을 내서 단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맞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틀렸을 때는 오히려 더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이 의미 있는 변곡점을 보이면 의미 있게 대응을 하고 의미 있는 변곡점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보인 수준 정도에서만 적당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제 입장에서는 새벽에 있었던 미국 금융시장 전체의 동향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딱 이 정도로만 대응하자. 그러니 많이 올랐고 상승 개연성이 사라진 종목들에 대해서만 일정 정도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신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